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공유압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한 강의당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되겠고요. 거의 30강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의 내용은 지루하지 않게 핵심만 정리해서 요약 압축했습니다. 특히나 공유압은 매우 쉬운 과목이기 때문에 이 강의 영상만 보신다면 공유압 관련 자격증은 크게 무리 없이 취득할 것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자격증에 대한 개요를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자격증 통합 소식이 있죠. 2024년까지 취득한 공유압 기능사, 기계정비 기능사, 이거를 2025년부터는 설비보전 기능사를 취득한 것으로 본답니다. 네, 기존 설비보전 기능사를 취득하신 분들은 그대로 설비보전 기능사이고요. 공유압과 기계정비만 설비보전 기능사로 바뀐다는 거죠. 따라서 올해는 거의 시험이 끝났고요. 내년에는 뭘 따야 하냐, 그게 중요하죠. 선택지는 공유압, 기계정비, 설비보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압 기능사 먼저 보면 2022년도부터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이 시퀀스 회로도라는 것을 보고 케이블을 꽂고 공유압 장치에 연결하면 끝이었습니다. 물론 작동은 돼야겠죠. 근데 2022년도부터는 시퀀스 회로도를 직접 짜셔야 합니다. 생산 자동화를 하셨던 분들에게는 쉽겠지만 자동화 쪽 과가 아니시라면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에 카드 클릭하셔서 영상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공유압 기능사 바뀐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찍어놨거든요. 저걸로 보시고 무튼 다음은 기계정비 보겠습니다. 2023년 버전 공개 문제고요. 기능사 시험에 총 5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2과제가 공유압 과목이 들어가죠. 이거 공개 문제 보시면 굉장히 쉬운 수준이거든요. 이게 옛날 공유압 기능사보다 더 쉽습니다. 시간도 각각 30분씩 주어지는데요. 이거 그냥 공압 5분, 유압 5분 그 정도 실기치고 나오면 될 수준일 겁니다. 저는 그랬고요. 다만 문제가 있죠. 보시면 전기전자 측정 작업이 있는데 얘 공개 문제 보시면 이것도 되게 쉽습니다. 그냥 정말 옴의 법칙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키르이호프 법칙인가 계산식 3, 4개 정도 외우시면 뚝딱합니다. 스위치 저항,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을 그림 그대로 빵판에다가 하시고 멀티미터로 측정만 하면 됩니다. 그럼 계산식도 필요 없네요. 네, 멀티미터로 그냥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가 또 있죠. 배관 작업과 용접 및 조립 작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설비과 교육되는 분이시라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학과 분들은 용접을 안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동학과 학생분들이 어려움을 겪겠네요. 마지막으로 설비보전 기능사입니다. 이것도 기계정비랑 비슷합니다. 공유압, 쉬운 난이도로 각각 2가지 과목이 있고요. 세 번째로 용접 및 조립 작업이 있네요. 자, 이렇게 공유압 과목이 포함된 자격증 3가지 짧게 알아봤고요. 결국 2025년도부터 설비보전 기능사로 전부 통합이 되고 내년에 취득할 자격증을 각각의 과목을 파악한 뒤에 본인이 뭘 따는 게 쉽게 따는 길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압, 그 중에서도 공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기압 발생 장치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를 전기 모터나 엔진을 통해서 끌어다 모읍니다. 이렇게 모은 공기를 탱크에 저장을 해야겠죠. 계속해서 모으다 보면 또 여기 압력이 올라가게 되겠고요. 여기서는 간략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이 부분, 여기에서 냉각이나 필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우리 대기 중에 떠 있는 공기는 물론 깨끗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미세먼지처럼 이런 불순물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를 모으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필터를 활용하여 불순물을 걸러주고요. 또 다량의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압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공기 분자들이 서로 부딪히고 충돌을 일으켜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증기가 생기기도 해서 수분 제거 필터나 드레인 부지 필터를 통해 수분을 없애주고 후부 냉각기를 거쳐서 뜨거웠던 압축 공기를 다시 저온으로 떨어뜨려서 탱크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 저장된 공기가 이제 청정화부, 그러니까 에어 서비스 유닛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에어 서비스 유닛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 서비스 유닛의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압축 공기 필터, 압축 공기 조절기, 그리고 루브리케이트라고 불리는 압축 공기 윤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계로 들어가는 공기이다 보니까요. 최대한 정화를 하기 위해 필터가 한 번 더 들어가고 기계 속 부품의 부식이나 손상을 줄이기 위해 윤활기가 추가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화가 된 공기를 가지고 현장에 적용을 해야겠죠. 다음은 제어부입니다. 여기도 말 그대로 제어를 하는 파트입니다. 레버를 이용해서 공기압을 제어하거나 버튼이나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공기의 방향을 제어하거나 유압의 경우 흐르는 기름의 양을 제어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량이나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밸브를 먼저 살펴보면 이런 기호로 이루어진 밸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유량을 제어하는 밸브입니다. 오른쪽의 기호를 파악해 볼게요. 검은 선들을 보시면 공기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관을 선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거고요. 선 따라서 공기가 흐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부터 보시면 이 누워있는 괄호 모양의 곡선은 물이 흐르는 고무호스를 손으로 꽉 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흐르는 호스를 손으로 꽉 쥐면 유속이 빨라져서 물이 조금 더 빠르게 흐르겠죠. 그리고 화살표는 가변시킬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즉, 이 손 대신에 레버를 사용해서 유속을 조절할 수 있는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래쪽에 보시면 동그라미와 꺽쇠가 있는데요. 얘는 공기나 액체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장치고요. 체크 밸브라고 합니다. 자, 우선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 어릴 때 키우던 햄스터나 강아지들 물 주는 장치죠. 지금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서 분명 물이 밑으로 흘러내려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잘 안 흘러내리죠. 자, 조금 더 확대해서 한쪽에는 단면도를 준비했습니다. 얘는 쇠구슬이거든요. 여기 위쪽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려고 하는 물은 이 쇠구슬 때문에 막혀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 물이 나올 때는 언제일까요? 이 강아지가 혀로 쇠구슬을 밀어낼 때 바로 이때 순간적으로 구슬은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럼 그 찰나에만 물이 조금씩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위에서 아래로는 물이 내려오지 않게 되고 반대로 밑에서 위로는 구슬을 밀어내니까 물이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이렇게 기호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한 번 더 해석을 하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공기가 흐르지 않고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공기가 쇠구슬을 밀어내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는 이 두 개를 합쳐서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공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공기가 흐르다가 여기 이 분기점에서 나누어지겠죠. 한쪽은 위로, 한쪽은 아래로 갑니다. 위쪽 먼저 보면 아까 레버로 조절한다고 했죠. 따라서 위쪽은 조절된 공기가 통과하게 되고요. 아래쪽은 이 쇠구슬에 막혀서 아예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공기는요, 바로 유량이 조절된 공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기가 흐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흐르다가 마찬가지로 분기점을 만나면 위아래로 나눠집니다. 위쪽으로 흐르는 공기는 또 마찬가지로 조절되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아래쪽은 어떻게 될까요? 쇠구슬을 밀어내어서 그대로 통과해버립니다. 자, 이 공기들이 다시 만나면요, 사실상 위에서 제어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들어가는 공기와 나오는 공기의 속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제어는 속도가 조절이 된 제어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는 제어가 안 되죠. 그래서 이름이 한 방향으로만 유량을 조절하는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가 되겠습니다. 공유압은 사실 이 기호 하나만 파악할 수 있어도 앞으로 공부하는 데에 나머지 기호들은 바로바로 이해가 쏙쏙 되실 겁니다. 해석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요. 다음으로는 솔밸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크게 편측 솔레노이드 밸브와 양측 솔레노이드 밸브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그림 그대로 한쪽에서만 제어를 하면 편측 솔레노이드 밸브고요. 양쪽으로 제어를 할 수 있다면 양측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자, 그럼 이 사각형 박스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이 공합원, 즉 여기서 공기가 공급된다면 현재 이 상태에서 여기 화살표를 따라서 공기가 흐르겠죠. 그럼 실린더의 후진단에 공기가 들어가게 되어 실린더는 후진 상태가 됩니다. 자, 또 보시면요. 왼쪽에 솔레노이드가 작동이 되어서 이번에는 박스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화살표 방향을 따라서 공기가 이번에는 실린더 전진단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린더가 전진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R이라고 적힌 것은 배기입니다. 배기. 즉 공기를 다시 대기 중으로 우리 주변으로 다 쓴 공기를 빼버리는 거죠. 실린더가 전진할 때 밀어주는 공기는 들어가고 원래 안에 있던 공기는 여기 화살표를 따라서 공기 중으로 내보내버립니다. 후진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화살표를 따라서 실린더를 후진시키고 실린더 안에 있던 공기는 화살표 바깥으로 나가버리고 이렇게 어떠신가요? 이해하기 쉽죠? 자, 그럼 이제 이 솔레노이드 밸브의 명칭을 알아야겠죠. 보시면은 포트, 즉 공기가 오고 가는 구멍이 총 5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죠? 근데 이렇게 세시면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개를 세면 안 되고요. 아까 박스 움직이는 거 보셨죠? 박스의 기준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해서 초기 위치 하나의 박스에서만 개수를 세워주시고 나머지는 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개니까 5포트죠. 네모 박스는 몇 개일까요? 2개죠. 위치가 2개라는 말입니다. 전진 위치 하나, 후진 위치 하나. 그래서 총 2개의 위치 2위치라고 합니다. 합쳐보면 5포트 2위치라고 하고요. 양쪽에 솔레노이드가 부착되어 있으니까 5포트 2위치 양측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읽으면 됩니다. 혹은 5포트 2위치 복동 솔레노이드 밸브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쪽에만 솔레노이드가 부착되어 있는 거는요. 5포트 2위치 편측 솔레노이드 밸브 혹은 5포트 2위치 단동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읽는지는 알게 됐고요. 솔레노이드 작동 원리만 간단히 알려드리면 여기 솔 밸브에 전기를 인가하게 되면 자기장이 생겨서 밸브를 밀어버립니다. 박스를 밀어버리는 거죠. 즉 왼쪽에 전기를 인가하면 박스가 오른쪽으로 이동되어서 실린더가 전진을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전기를 인가하면 박스가 다시 왼쪽으로 이동되어서 실린더가 후진을 하게 됩니다. 그럼 편측 솔레노이드는 어떻게 전후진을 제어할까요? 마찬가지로 실린더 전진은 왼쪽에 있는 솔레노이드에 전기를 인가하면 되고요. 후진할 때는요. 여기 오른쪽에 이 기호가 스프링을 의미하는 건데요. 즉 왼쪽 솔레노이드에 전기를 끊어주게 되면 자동으로 스프링에 의해 박스가 복귀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공기압 발생 장치와 공압 밸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실린더입니다. 실린더는 종류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구조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도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들은 공유학 기능사 필기시험을 위해 외워두는 것도 좋고요. 지금 이 강의에서 중요한 건 이 2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복동 실린더고요. 시험에서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하는 단동 실린더입니다. 복동, 단동이라는 단어를 썼죠. 복동은 양쪽에서 제어할 수 있다는 거고, 즉 양쪽에 공기 입력 포트가 있는 실린더를 말하고요. 단동은 한쪽에만 포트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예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한눈에 봐도 양쪽으로 에어호스가 연결되어 있으니 복동 실린더죠. 이렇게 전진할 때 공기 주입하고 후진할 때 공기를 주입해서 전후진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복동 실린더입니다. 다음으로는 단동 실린더입니다. 전진단에만 에어호스가 연결되고요. 이렇게 공기가 주입되어 실린더가 전진하고 나면 후진할 때에는 현재 내부는 볼 수 없지만 안쪽에 스프링이 있어서 자동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공유압 장비에서 사용하는 전기 모듈에 대한 소개입니다. 차례대로 명칭과 설명을 드리자면 제일 먼저 왼쪽에 파워 서플라이 모듈입니다. 여기서부터 왼쪽 위에 24V 전원이 공급되고요. 지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모듈마다 연결되어 있지만 혹시나 나중에 시험장에 가셨을 때
이 파워 서플라이랑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사용을 못 합니다. 전원이 차단되어 있으니 당연한 얘기겠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 버튼을 올리면 파워가 들어간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스위치 모듈입니다. 스위치에는 총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기호가 꺾인 거랑 안 꺾인 기호가 있습니다. 우선 이 꺾인 기호에 이 빨간색 스위치를 먼저 보면요. 이걸 토글형 스위치라고 합니다. 고정형 스위치라고도 하고요. 왜 고정형, 토글형이라고 하는지는 눌러보면 압니다. 이렇게 한번 눌렀을 때 스위치가 눌러진 상태로 고정이 되었어요. 제가 계속 누르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한번 누르면 계속 스위치가 ON 되어 있습니다. 켜져 있죠. 그래서 토글 스위치 혹은 고정형 스위치라고 합니다. 한 번 더 누르면 당연히 오프가 되고요. 자, 그 아래는 일반형 스위치고요. 누르게 되면 딱 누르는 순간만 ON 되고 다시 떼면 오프가 되는 그런 스위치입니다. 종류 두 가지 간단하죠. 여기서 이 고정형 스위치 있죠? 이건 시험장마다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일 아래에 있지만 혹시나 다른 공유압 장비에서는 제일 위쪽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혹시나 이런 걸로 헷갈리지 않게 기호는 한 번씩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릴레이 모듈인데요. 이거는 뒤에서 접점이라는 기호를 설명할 때 한 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강의에서 넘어가도록 하고, 아무튼 이 릴레이 모델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죠. 3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개수도 시험장마다 다를 수가 있고요. 다음은 램프 모듈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연결하면 불빛이 나오는 램프가 달려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플러스에서 한쪽 연결하고, 그리고 이 램프 기호를 거쳐서 남은 한쪽 포트를 마이너스랑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파워 서플라이에 전원을 올리게 되면 이렇게 램프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해서 불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예제를 풀 때 램프에 불을 켜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은 타이머 모듈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용자가 이 버튼을 가지고 시간을 조절합니다. 단위는 초고요. 세크 1초, 2초 이렇게 하면 3초가 세팅된 거겠죠.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면 이 3초가 흐르게 됩니다. 3초가 다 흐르게 되면 그때서야 정해진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마지막 모듈은 카운터 모듈입니다. 자, 타이머는 시간을 세팅하고요. 카운터는 횟수를 세팅합니다. 마찬가지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횟수를 세팅하면 정해진 횟수만큼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거죠. 예를 들어 실린더가 왕복하는 동작을 한다 했을 때 한 번 왕복하면 1회, 두 번 왕복하면 2회 이런 식으로 세팅된 값만큼 횟수가 찼으면 그때 또 정해놓은 다음 동작을 수행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모듈입니다.